자, 23번 질문부터 볼 건데 그 전에 방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금 너네한테 한 말이고 쌤이 정발고 1, 2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공통으로 할 전달사항. 자, 직보 날짜 쌤이 공지해 줄 거고요. 언젠지 알지? 당연히 일요일이고 일요일 오전입니다. 직보 늦는다 문 걸어 잠글 거야 그냥. 왜? 그때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월급만도 같이 있습니다. 본인 한 명 안 왔다 나 수업 시작 안 하면서 절대 못 기다려줘. 그냥 수업 시작해버릴 거야.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 사람들이 많냐면 채점이랑 오답 안 된 사람들 많아. 근데 말이 안 돼. 채점 오답 안 했다? 시간 그냥 날린 겁니다. 풀기만 했잖아? 의미가 전혀 없어 얘들아. 그거 왜 풀어? 본인 뭐 모르는지 확인하려고 푸는 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모르는지. 채점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점했어. 끝이야? 아니지. 수빈아 뭐 해야 돼? 채점했으면 오답해야지. 내가 모르는 거 알았잖아. 방치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오답을 할 때 답지 베끼면 돼? 안 돼? 이왕이면 지 양 하시고 모르면 질문으로 빼라고. 내가 질문 제발 하세요라고 하는데 왜 너네 있는 질문도 없애버려 자꾸 답지를 보면서. 그지? 생기면 하라고. 생기면 하라고. 자, 보겠습니다.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여기선 두 가지 종류의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어떤 명성? A가 지칭하는 게 뭘까? 빨간색으로 쌤이 딱 쳐놨잖아. 무슨 명성? 엘리트 명성이죠. 엘리트 명성. 엘리트 명성. 그 다음 B가 지칭하는 건? 이렇게 두 개지? 일반적, 평범한 명성. 쌤 그냥 평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자면 얘들아 해당 지문에서 fame, 명성과 celebrity, 맥락상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일반과 평범, 맥락상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볼게. 우리 어법은 천만다행으로 없으니까 쌤이 그냥 해석을 위한 어법만 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Social media attention is potentially an instrument. 자, 뭐야? 사회적 미디어,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SNS지? SNS의 관심은 잠재적으로 an instrument, 도구래. 근데 뭐 하기 위한 도구냐면 to achieve ends. 자, 이때 end, 어휘에 나왔지? 답이 다 무슨 뜻이야? end. 끝 아니죠? 얘들아, 끝을 달성해. 무슨 얘기야? 끝이라는 건 내가 바라고자 하는 바의 끝. 결국 뭘 얘기하는 거지?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nstrument? 갑자기 이거 악기로 해석하면 돼? 안 돼? 도구로 해석해야 되겠죠? 도구로서 여겨진대. 근데 뭐와 같은 목표냐면 like elite celebrity. 엘리트의 명성과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뭐라고? SNS라고. 풀어서 얘기해줄게. 엘리트 연예인들도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를 사용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본인의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 근데 이때 while의 의미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반면에 역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Some content creators, 일부 컨텐츠 생산자들은 desire, 원한대 무엇을? Ordinary fame, 평범한 명성을. 뭐로써?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근데 in itself, 그 자체로의. 자, 그럼 여기서 itself가 지칭하는 건 누구야? 목적일까? 일반적인 명성일까? 목적 자체로서, 목적으로서 여긴다? 일반적인 명성 그 자체를 뭐로서 여긴다고?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여긴다고. 자,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SNS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문에서는 소셜미디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여러분 이해 편의상 쌤은 SNS라고 표시를 할게. 이 SNS를 누가 사용하기도 해? 엘리트 명성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일부 컨텐츠 생산자들은 뭐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대? Ordinary fame? 평범한, 일반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대. 자,
얘들아, 여기 이 문장 보고서 이거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긴 어려워. 그냥 내용만, 보이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1문장 얘기하는 거 뭐야? 소셜미디어의 사용의 종류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지. 엘리트 명성의 확보, 1번. 근데 반면에 뭐의 확보도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반적 명성의 확보도 목적이 될 수 있다가 1번 문장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엘리트 명성이 뭐고 일반적 명성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지. Not unlike. 자, 요거 형광펜 칠게. 자, 이거 생광펜 왜 쳤을까? 야, 하성아, not이 무슨 뜻이야? 부정이고. 그럼 서영아, unlike는? 같다야, 같지 않다야? 그럼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니까 unlike는 부정이야, 긍정이야? 부정이지. 그럼 부정 같이 붙었잖아, 민서야. 그지? 부정이 두 개 나왔으면 이중부정이고 결국 뭐야? 긍정이잖아. 긍정이지? 이중부정. 결국 뭡니다? like랑 똑같다, 야, like. 근데 왜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이중부정한 거야? 강조하려고. 뭐처럼? Reality television stars. 여기서 reality라는 거는 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TV 스타. 무슨 얘기죠?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의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TV 프로그램들의 연예인들처럼 소셜미디어 셀레브리티스. 소셜미디어 연예인들은 얘들아, 이 사람들 누군데? 이 일부 컨텐트 크리에이터에 해당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뭘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일반적 명성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얻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소셜미디어 셀레브리티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연예인들은 are often criticized. 자주 뭐 된대? 동사가 criticize까지 가야 됩니다. 비난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Not having skills and talents.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야, 없는 것에 대해서야? not이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데, 근데 어떤 기술과 능력이냐면 associated with traditional elite celebrity. 전통적인, 근데 여기서 전통적인이라는 거는 재용아 진짜 그 전통의 의미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어떤 의미에 가깝지? 그치, 엘리트 셀레브리티를 전통적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엘리트 셀레브리티라는 거는 소셜미디어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존의 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얘는 C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을까? conventional로 바꿀 수 있겠죠. 네, 봐봐. 자, 이제 이 문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지. 일단 얘 빼놓고 볼게. 주절부터 보면은 소셜미디어 연예인들은, 즉 일반적 명성을 획득한 사람, 평범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은 서연아, 뭐 된대? 뭐를 받는데? 관심 받는다고? 동사가 뭐야? 소셜미디어 연예인들은 뭐 됩니다? criticized 혹시 뜻을 모르니? 규리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criticize 비난하다고, be criticized니까 비난 받는다야, 그지? 비난 받습니다. 좋아. 근데 뭐에 대해서? 능력과 기술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데,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기존의 엘리트 명성과 연관이 있는 기술과 능력이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 능력이라는 건 뭐와 같아? acting or singing ability. 연기 혹은 노래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봐봐, 우리 빼먹었던 거 누구 볼 거야? 중요한 부분 여기였죠? 누구랑 똑같이야? TV에 나오는 스타들처럼.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해줄게. 자, 그냥 내 말 잘 들어. 여기 보자. 내가 봐봐. TV 스타들처럼 SNS 스타들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데, 근데 이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야? 기존 엘리트 명성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예시로 등장한 게 뭐였지? 연기와 노래지. 봐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트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죠. Reality television stars.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야 봐봐, 배우인데 연기를 못해. 비판해 안 해? 하죠. 가수인데 노래를 못 불러. 비판해 안 해? 하죠.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비판받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SNS 연예인들도 평범한 명성을 획득한 사람들도 뭐가 없으면 비난받는데?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 비난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정리해볼게. 여기 옆에다가 적어. 능력의 부재야. 엘리트 명성을 가진 사람들, 즉 TV 스타들은 비난받아 안 받아? 받죠. 비난받지. 왜? 똑같았잖아. 얘네들처럼 얘네들도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둘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리얼리티 텔레비전 스타리랑 소셜 미디어 스타rs가 셀레브리티스가 여기서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지. 민서야, 얘네는 뭐가 없으면 비난받는다고 둘 다?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 비난받는다고? 얘들아, 선생님 예시도 들어줬잖아. discreticism. 자, 선생님 이거 얘기 왜 하냐면 이 대명사로 받았잖아. 이 비판. 뭐에 대한 비판이야? 그렇지. 능력의 부재에 대한 이 비판은 highlights. 강조한데 얘들아, 하이라이터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이라이터가 무슨 뜻이야? 형광펜이라는 뜻입니다. 하이라이트 하는 것 형광펜이야. 그럼 하이라이트가 뭐야? 강조하다가 되겠지. 색칠하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강조하답니다. 이러한 비판은 뭐를 강조하냐면 the fact,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실이야? digital content creators. 다 똑같지 얘들아. 다시 내려왔잖아. 디지털 컨텐츠 생산자들은 face, 직면한데 뭐를 직면해? 얘 중요하죠? 진정한 장벽을 직면한대. 뭐 하는 것에 대한 장벽이냐면 to crossing over, 건너가는 것에 대한 장벽이야. 어디로? to the sphere. 원래 sphere는 군대, 여기선 영역이라는 뜻이죠. 누구의 영역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의 장벽을 직면해? 엘리트 명성. 그럼 봐봐. 얘네들은 비난을 받아. 근데 이게 뜻하는 바가 결국 뭐냐면 아래서 얘기해 줄게. 평범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 SNS 연예인들이 여기는 표현 그대로 쓸게. 미안해. 컨텐츠 생산자들하고 그냥 그대로 쓸게. 근데 얘들아, 이 지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기 딱 좋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텐츠 생산자 누구야?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되겠지. 틱토커들. 이러한 컨텐츠 생산자들은 뭐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역? 엘리트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걸 직면한다고? 진정한? 진짜? 장벽을 직면한대. 그럼 생각해봐. 수빈아, 장벽이라는 건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되지? 그지? 한계점, 장애물, 뭔가를 막는 물건으로서 취급되는 게 장벽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기 쉽다야, 어렵다야? 어렵다야. 뭐 때문이라고? 얘도 능력이 없으면 비난받고 얘도 능력이 없으면 비난받아. 그 말은 뭐야?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여기로 못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설명해주겠지. 자, however. 그러나 the criticism, 그 비판은, 자, 위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그 비판이지. also misses, 놓칩니다. 무엇을? the point, 요점을. 얘들아, 이거 구조가 똑같이 생겨먹었거든?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위에는 강조한다 했고 이번엔 뭐야? 놓친다야. 그러니까 둘의 내용이 반대지. 그러니까 however로 엮였어. 뭘 놓치냐면 the point, 여기서 요점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뭐로 바꿔도 돼? 팩트로 바꿔도 되겠지. 위에선 팩트라고 했죠. 어떠한 요점을 놓치냐면 the phenomenon of ordinary celebrity, 자, 일반적 명성의 현상이, 일반적 연예인들의 형성이 reconstruct, 재구축한다야.
무엇을? The meaning. 의미를. 뭐의 의미? 명성의 의미. 잘라주시고요. 뭐를 기준이야? However입니다. However. 동시에 뭐가 간과되고 있다고? 예, 평범한 명성, ordinary celebrity가 뭐 해버렸어? 명성의 의미를 재구축했어. 얘들아, 재구축 대신에 뭐 쓸 수 있을까? 어휘? reshape도 가능하고요. define도 가능하겠지. 재정의한 거니까. 명성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재구축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대.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얘가 명성의 의미를 다시 바꿔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꿨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문 속에서. 자, the elite celebrity 일단 내려서 보자. 잘리니까. 엘리트 명성은 is symbolized, 상징된데 누구에 의해서? 비유, 은유에 의해서야. 근데 뭐에 대한 비유냐면 of the star. 맞지 않아 얘들아? 우리 뭐라고 그래? 스타라고 얘기하잖아. 스타. 그 생각해봐. 서연아, 스타라는 건 어떤 의미를 띠고 있지? 별이라는 건? 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 얘기해봐 그냥. 빛나고 하늘 위에 있고. 그 말은 뭐야? 이런 말 있잖아. 야, 내가 별도 달도 따다 줄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애초에 하늘에 있다라는 건 나로부터 거리가 아주 멀다라는 얘기지. 봐봐. 엘리트 명성은 뭐에 의해서 상징되냐면, 비유되냐면 별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이것은 characterized, 특징화되는데 의역하면 뭐가 돼? 그냥 묘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묘사돼? Mystery and the hierarchical distance. 이게 두 가지지. 첫 번째, 이 별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mystery, 미지의 것이야. 그 다음 어떠한 거리가 있어? 그렇지, 계급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거리가 멀어. 맞지 않아 얘들아? 스타라고 얘기하면 연예인이라는 건 신비롭잖아. 사생활이 공개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나로부터 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없는 존재야. And 그리고 또한 associated with. 자, 누구랑 누구? characterized랑 associated 병렬 연결 해석에만 참고하세요. 연관됩니다. 누구와 연관되냐면 naturalized qualities of talent and class. 재능과 계급에 대한 어떤 특징이야? 여기 아주 중요하죠? qualities. 그냥 질인데 어떠한 질? naturalized가 무슨 뜻일까 얘들아? 봐봐, 여기서 뭐가 갈려? 본인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립니다. 자, 선생님 풀어서 얘기해볼게. 적을 필요 없어. natural 무슨 뜻이야? 내추럴이 무슨 뜻이야? 내추럴. 아니, 기존 알고 있는 뜻. 자연스러운이지? 자연스러운. 그치? 야, 너 오늘 참 내추럴하게 입고 왔다.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자연스럽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네 어휘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 아니면 외워야 돼. 이걸 포기하면은. 서연이 자연스럽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 원래 그렇지, 원래의 것이야. 그럼 봐봐, naturalized라는 건 무슨 뜻일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지. 그럼 naturalized qualities라는 건 사실상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습니다. inborn이 뭐야, 서영아? born,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 내 안에 가지고 태어났다고. 타고는 아니죠. 타고난. naturalized, inborn. 타고난이야. 타고난 qualities. 질인데 직역하면 이것도 질이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치? 타고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능력과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또한 뭐야? 타고남이지.
야, 봐봐. 야,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게 원래 별이 아니었다가 노력해서 별이 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별인 거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별인 거고 반짝이고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쟤네? 그지?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 명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명성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기존의 명성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우리 뭐라고 했다고? 얘가 뭐 했다고? 재구축했지? 그럼 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을 겁니다. 자, 볼게. 또 ordinary celebrity, 일반적인 평범한 명성은 attracts attention, 관심을 끌어모은데 뭐를 통해서? through regular and frequent interactions with other ordinary people.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의 regular, 주기적이고 frequent, 빈번한 뭐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야, 원래 별이야. 원래 엘리트 명성은 별이야. 그럼 얘네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함으로써 명성을 얻는 거야? 아니지. 그냥 타고난 거야, 얘네는. 타고난 거야. 그냥 타고나게 이쁘게 생기고 타고나고 노래를 잘하고 타고나게 연기를 잘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원래 엘리트 명성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 비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근데 이 비난받는 건 누구도 똑같아? 평범한 명성도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얘네들은 이 명성을 뭐를 통해서 얻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하는 겁니다. 자, achieving ordinary fame, 일반적 혹은 평범한 명성을 얻는 것은 뭐로써? as a social media celebrity. 위에 또 나왔으니까 굳이 여긴 치지 않을게. 소셜미디어 연예인으로서 일반적인 명성을 습득하는 것은 is like, 같대. 무엇과 같대? doing well at a game. 게임을 잘하는 것과 같대. 여기서 얘기하는 게임은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락실 그냥 컴퓨터 게임, 그냥 그 맥락이야.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Because, 왜냐하면 in its sphere. 자, 이때 sphere이라는 건 똑같지. 영역입니다. 아까 위에 얘기했던 sphere는 어떤 영역이었지? 이 영역으로 건너가는데 장벽이 있다 얘기했잖아. 그럼 위에 얘기했던 sphere는 어떤 영역? 엘리트의 영역이야? 평범한 영역이야? 엘리트의 영역이었지. 수빈아, 이번 영역은 무슨 영역이야? In this sphere. 이 영역. 누구의 영역? 그렇지. 평범한 명성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fame is nothing more or less. 자, 비교급이 사용이 되거든? 근데 일단 해석적으로만 접근할게. 비교급은 얘들아 보통 뭐뭐보다 더하거나 덜하다잖아. 근데 더하거나 덜하다야 아니면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야. nothing, 부정어 사용됐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대. 그 말은 뭘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야? 뭐라고? 일정하다? 봐봐. 서연이의 단어 점수와 규리의 단어 점수는 누구 한 명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 그럼 무슨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근데 얘들아, 이런 표현적 특징이 위에서 한번 또 나왔어. 이중부정 쓰면서 한번 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도 비교급을 쓰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지. 같다야, 같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굳이 형광펜으로까지 치지 않을게. Nothing more or less, 동등하다야. 누구랑 동등하냐면 relatively high score on attention scales.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야. 뭐에 대한? 관심에 대한 측정에서. 관심에 대한 척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야. 자, 잘 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명성의 습득에선, 자, 얘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높은 점수를 얻으면 돼. 근데 어떠한 척도에서? 관심이지, 관심. 민서야, 엘리트 명성은 이렇게 한다고 엘리트 명성 얻을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냥 타고나야 됐던 겁니다. 근데 평범한 명성은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보니까 야, 관심에 대한 척도에 있어서 상대적인 높은 점수? 이게 뭔 소리야?
부연 설명해주죠. The metrics of subscribers. 여기서 metric라는 거는 측정 기준이라고 얘기해줬죠. 뭐에 대한 측정 기준이냐면 of subscribers, 구독자 수, follower 수, like, 좋아요 수, 혹은 click, 누른 횟수.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Built into social media applications. SNS 어플 내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내재되어 있는 거지. 소셜미디어 어플에 내재되어 있는 구독자의 수, 팔로워의 수, 조회의 수, 누른 클릭의 수와 같은 측정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에 해당해? Attention scale. 관심에 대한 척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왜 나온 거야? 동격이죠. 얘들아, 지문이 끝났어. 봐봐. 그럼 이 지문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 조금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대로 끌고 내려오자. 첫 번째 등장하죠. 뭐가? 엘리트 명성과 평범한 명성, 일반적 명성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트 명성이라는 건 결국 위에서 얘기했지.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리얼리티 TV쇼에 나오는 사람들이 엘리트 연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범한 명성을 얻는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어디 연예인? SNS 연예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근데 둘 다 능력이 없으면 비난 받아 안 받아? 받아. 얘들아,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데 뭐가 있다고? 장벽이 있다고. 왜 장벽이 있겠어? 얘기했잖아. 이 엘리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뭐해? 타고나. 근데 얘네는 능력이 없어. 타고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지. 장벽이 있습니다. 타고난 능력이 없어, 하성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도 뭐를 얻을 수 있어? 명성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 과거에는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명성이었어. 근데 얘네가 ordinary fame이 명성의 의미를 뭐 해버렸다고? 재구축했다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제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명성의 의미를 바꿔버렸어. 명성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타고나야 돼. 근데 이제는 상호작용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하면 얻을 수 있어. 야, 그럼 얘가 명성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어떻게 측정해? 척도가 있죠. 그 척도가 뭐야? 관심에 있어서 높은 점수야. 쌤, 관심에 있어서 점수라는 건 1점, 2점 모르잖아요. 제시된 기준이 뭐였죠? 그렇지. 구독자 수, 좋아요의 수와 같은 그 소셜미디어 안에 내재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독자 수, 인스타 팔로워 수. 그게 높으면 우리 이 사람들 뭐라 그래? 연예인들처럼 보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영역에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비난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아? 노래하는 유튜버인데 구독자 많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뭐로 했어? 후보정으로 해서 노래를 올렸던 거야. 라이브로 하니까 노래를 못해. 여러분 비난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하겠지. 근데 얻는 방법이 다르다. 자, 넘어갈게. 자, 24번은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얘 누구랑 엮이는 거야? 그 조급해하지 말아라 질문 있잖아. 하루아침에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랑 같이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죠? A, B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A, B가 뭔지 쌤이 정리해줄게. A가 얘기하는 건 지금 대놓고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 Cramming for an exam. cram이 뭐야? 그렇지. 뭔가를 한 방에 몰아넣다, 우겨넣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걔가 뭐로 잡히냐면 지양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은 파랑이 지칭하는, B가 지칭하는 건 뭘까? 지향점이 되겠죠.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쌤, cramming 하는 게 지향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한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illusion이야. 야, 우리는 왜 have the illusion? illusion이 무슨 뜻이지? 환상, 착각이죠. 야, 환상이라는 거는 규리야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왜 환상을 가지고 있니? 어떤 환상이냐면 that cramming for an exam, 시험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벼락치기 하는 거죠. 다 우겨넣는 거. 벼락치기 하는 게 is the best learning strategy, 최고의 학습 전략이라는 환상을 왜 가지고 있나요? 대놓고 정의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락치기는 뭐다? 환상이다. 벼락치기까지만 적었네.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벼락치기는 환상이야. 시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것처럼 보여. 그게 환상이지.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죠. Because we are unable. 우리는 are unable to can't입니다. 동사가 differentiate이죠. 우리는 구별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누구 사이를? Between the various sections of our memory. 우리의 기억의 다양한 영역들을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대. 자, 물어볼게. 얘들아, 서영이 단어 외울 때 아, 이거 지금 내 단기 기억력에 들어갔고 이제 장기 기억력으로 넘어갔구나. 구분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않아? 우리 뇌 속 모르잖아. 우리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벼락치기가 최고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볼까? 계속 쭉 얘기해 주겠지. 구체화 계속합니다. Immediately after. 자, 즉시 이후입니다. 뭐한 즉시 이후냐면 reading our textbook or our class notes. 우리의 교재나 수업 필기를 읽은 그 직후를 얘기를 하죠. Information, 정보는 is fully present in our mind. 얘들아, 쌤 present 위에 보어 체크했잖아. 그럼 하성아, 이 품사 뭐야? present?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그럼 의미가 뭐야? 혹시 선물이라는 얘기 할지 않을 거지? 정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물이다? 완전히 선물이다? 야, 자, 잘 봐, 생각해봐. fully가 부사잖아. 근데 얘를 지금 꾸며주고 있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명사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완전히 선물이다? 그럼 fully가 부사로서 꾸며주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럼 present의 뜻이 뭐야, 서영아? 얘 반이요, absent지. present, absent. present, absent. absent, 부재한, 없는. present, 존재한, 있는. 다시, 정보는 완전히 어떻게 돼 있대? 존재한대. 어디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뭐 한 직후에? 읽은 직후에. 읽은 직후에.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은 직후 정보는 얘들아 마인드,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되겠지. 야, 방금 내가 책 읽었어. 방금 뜯어먹기 읽었어. 방금 쌤이랑 수업했어. 그럼 정보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없어? 있지 않아? 자느라 안 든 이상 머릿속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쌤이 프레젠트가 존재하는이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 정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 없어? 있잖아. 직후니까. 직후니까 정보가 머릿속에 존재하지. It's it. 그것은 앉아있다. 무슨 얘기야? 위치에 있다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in our conscious working memory. 자, 잘 봐. 의식적인 작동 기억이 존재해. 이 머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의식적인 작동 기억이야. 야, 근데 다빈아, 의식적 작동 기억이 뭔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우리가 뇌과학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해줄 거야, 안 할 거야? 해주겠지. 근데 일단 쭉 봐봐.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active form, 활성화된 형태로 존재한대. 그 말은 뭘까? 정보가 머릿속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건 내가 그거를 뭐 할 수 있다야? 사용할 수 있다지. 야, present 무슨 뜻이야, 서연아? present 무슨 뜻이야? 존재하는이죠. 존재하는입니다. present, 존재하는. 야, 이거 지금 정보가 active form으로 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존재하는이라는 뜻 기억나지? 왜? 너네 머릿속에 지금 작동 기억 속에서 활성화된 형태로 정보가 존재해 있는 거야. We feel, 우리는 느껴. 뭐처럼 느껴? 마치 we know it,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야,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 몰라?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얘기지. 이거 어법이었으면 as if 가정법인데 현지식 쓴 거 특이한 거든. 볼 거 많은데 일단 넘어갈게. 왜냐하면 it is present. present 또 나왔잖아. 모르면 이 질문 해석이 안 되겠지.
그것은 존재하기 때문이야. 어디에 존재해? 아까 위에 어디 존재한다 했어? 의식적 작동기억이라고 얘기했지. 의식적 작동기억 나올 것 같은데 short-term storage space. 이거 왜 말이 바뀌었어? 똑같은 얘기니까 말이 바뀌었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의식적 작동기억이라는 거는 뭐를 위한 장소야? 단기 기억 저장소입니다. 공부를 한 직후에는 정보가 우리 단기 기억 저장소에 활성화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바로 끄집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너네가 단어 언제 외워?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잖아. 다 활성화 시켜 놓으려고, 단기 기억 속에. 근데 다 다르지, 사람마다. 스페이스가 넓은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쌤, 저는 단기 기억이 안 좋아요. 저는 좋아요. 다르겠죠, 이게. 자, 어찌됐든 but 뒤집힙니다. 그러나 이 단기 기억을 위한 영역은 has nothing to do with, 누구랑 똑같아? not related with, 관련이 있다야 없다야? 없답니다. 관련이 없어. 누구랑 관련이 없대? 장기 기억. 당연한 얘기지. 야, 단기 기억 저장소에 반대되는 말이 뭔데? 장기 기억 저장소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당연히 서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지. 근데 민서야, 장기 기억 저장소가 왜 나왔을까? 공부를 하려면 정보를 장기 기억에 넣어야 돼, 단기 기억에 넣어야 돼? 장기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다 보통 어디에 넣고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단기 기억에 집어넣고 내가 공부했구나, 벼락치기 했구나, 최고의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장기 기억 저장소라는 건 that we will need, 우리가 필요해,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recall, 회상하기 위해서. 뭐를 회상해? the same information, 그 같은 정보를. 언제? 며칠 후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정보, 쌤한테 얻어가고 있는 정보는 언제 써야 돼? 6일 뒤에 시험에서 회상해내서 끄집어 써야 되잖아. 그러려면 지금 쌤이 얘기하는 정보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장기 기억 저장소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장기 기억 저장소의 역할은 뭐라고? 시간이 지난 이후 정보의 회상입니다. recall. 자, after a few seconds or minute, 몇 분 혹은 몇 초 후부터 무슨 얘기할까? 몇 분 혹은 몇 초 후부터 working memory, 작동 기억. 작동 기억? 서영아, 단기 기억이었어, 장기 기억이었어? 작동 기억은? 그렇지, 단기였죠. 작동 기억은 이미 시작한대. 뭐 하기 시작한대? 사라지기 시작한대.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겠지. 이미 우리 23번 지문 했던 거는 누구는 까먹기 시작하고 있다고. 전 지문 한 거는 몇 분이 지났잖아. And 그리고 after a few days, 며칠이 지난 후에 안 봐도 뻔하지. The effect, 그 영향. 뭐에 대한 영향이죠? 얘죠, 얘. 사라지는 거에 대한 영향은 becomes enormous, 거대해진대. 기억이 거의 안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지 않는 이상? You retest your knowledge. 얘 중요하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줄게. 자, 잘 봐. 야, 너가 너의 지식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시험 보지 않는 이상 너의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점점 사라질 거다야. 그럼 규리야, 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계속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뭐 해야 된다야? 지식을? 자, 쌤 지금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야. 내 말 잘 들어. 쉽게 얘기해 줄게. 단어 암기를 안 하는 이상 여러분 단어 다 까먹을 겁니다. 야, 뭐 하라는 얘기야? 단어 암기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너가 당신의 지식을 다시 테스트 보지 않는 이상 당신의 지식은 점점 사라질 겁니다. 뭐 하라는 얘기야? retest your knowledge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고? 재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면 안 사라질 거니까. 자, 다시. 당신이 당신의 지식을 다시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vanishes. 위랑 똑같은 얘기죠? disappears. 똑같은 얘기죠? 사라지다. 자, 7번 안 할게. 관련 없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8번. To get information into long-term memory. 자, 부사적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지. 정보를 어디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기 위해서. 야, 알아야 됩니다. 위에서 이미 보고 내려왔잖아. 여기서 단서 잡았어야 돼. 빈칸으로 뒤에 빵 뚫렸어. 뭐 써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장기 기억에 넣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리테스트 해야 돼. 재확인해야 돼. It is essential. 가주어죠? 진주어 어디 있어? 투부정사 이 안에. To study the material. 자, 잘 봐. 이것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쌤, 재료가 갑자기 왜 나와요? information. 내용이 됩니다. 정보야. 그 정보를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해. 왜? 공부하면 일단 어디에 들어가? 단기 기억에 들어가지. 의식적 작동 기억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장기 기억에 간 거야? 아니지. 그 다음 뭐까지 해야 돼? 스스로?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 재확인해야 된다고. 뭐 하기보다는, 자, 뭐 하기보다는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지양점이죠. 이거 하는 거 말고. 뭐 하기보다는 spend all your time studying. 당신의 모든 시간을 뭐 하는 데 쓰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쓰기보다는. 그 쌤이 얘기하는 게 뭐야? 얘들아, 복습할 때 백난철난 그거 읽고 있으면 머리에 안 들어가. 쌤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지문 내용을 공부할 쌤이 공부해와 그럼 뭐해? 우리 수업 노트 테이킹 위에 얘기했죠? 클래스 노트, 텍스트북 그냥 읽어 계속. 그럼 다 어디 들어가? 단기 기억에 들어간다고. 다 날아갑니다.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근데 너네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쌤한테 도움을 받으러 지금 온 거지. 그래서 쌤이 뭐 하라고 해? 서연아, 수업 끝나면 뭐 하라 해? 집 가서 숙제하라고 하지. 그게 뭐야? 리테스트야. 리테스트야. 근데 얘들아, 쌤은 사실 여기서 장치를 더 만든 거거든? 수업하기 전에 뭐 하라 해? 읽으라고 하지 않아? 읽으라고? 뭐 읽으라고 해? 뜯어먹기 읽으라고 하죠?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이 뭐 하라는 얘기야? 공부하라고. 그럼 그거에 대한 재확인이 어디에서 또 일어나? 쌤이랑 수업할 때. 아,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구나, 틀렸구나. 근데 서연아, 여기 앉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처음 보는 내용이네 하고 있으면 이 친구는 스터디를 그때 처음 하고 있는 거고, 예습을 해온 사람들은 이미 이때부터 리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언제 또 해? 과제에서 한 번 또 합니다. 그 다음 언제 또 해? 다음에 와서 데일리에서 한 번 또 합니다. 그 다음 언제 또 해? 회도 반복할 때 또 하지.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배워. 리테스트가 언제 일어나? 실제 시험에서 일어납니다. 되겠냐고. 안 되겠지? 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자, 여러분 정신 좀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자. 잠깐 쉬자. 슬슬 두 지문 봤으니까 나머지 두 지문 보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민수야, 그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그 네모 말고 일자 2개 있는 거. 땡큐. 자, 이 지문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과학 지문이어서 용어가 좀 생소해서 어렵게 보는 경향이 많거든. 미리 얘기하면은 지금 A가 이야기하는 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analogous, 상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B가 얘기하는 게 상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근데 이 상사성과 상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1번 문장부터 봐. 생물학자들은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 짓는데,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유사성이 상사성과 상동성이 되겠지. 자, 상사성이라는 것은 are ones, 것들이야. 이때 원스가 지칭하는 건 당연히 traits가 되겠지. that have a common function. 자, 특징들 정리합니다. 뭐를 가져? 공통된 기능을 가집니다. 얘들아, common을 계속 흔한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 흔하다라는 건 나도 있고 너도 있고가 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통된이라고 해석할 거고,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 but, 그러나 arose는 이제 arise의 과거형이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어? Different branches of the evolutionary tree. 직역해볼게. 진화의 나무에 있어서 다른 가지에서 비롯되었대.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 정서상은 가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표현을 쓰지? 우리는 오히려 아래로 가. 뿌리라는 표현을 쓰지. 뭐라고 얘기해? 같은 나무의 다른 뿌리에서부터 비롯됐다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끝까지 다 보자. Different branches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And 그리고 are in an important sense. 그리고 중요하대.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냐면 not the same organ. 같은 장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대. 자, 정리해볼게. 얘들아, 특징만 잘 잡으면 상사성, 상도성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자, 기능에 있어서 상사성은 동일한 기능을 가져, 다른 기능을 가져? 그렇죠. 동일 기능을 가지죠. 사용된 표현 뭐야? common이죠. 그 다음 진화의 나무에 있어서 다른 가지를 가진다. 뿌리가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지. 조상이? 다르다요. 조사가 아니라 조상이죠. 조상이 다름. 사용된 표현은 different지. 그 다음에 야, 조상이 다르고 in an important sense, 중요한 점은 장기, 같은 장기야 다른 장기야? 다른 장기야. 다름. 사용된 표현은 not the same. 근데 얘는 얘랑 엮어서 보면 돼. 애초에 진화가 다른 뿌리에서 다른 가지에서 진화했다라는 얘기는 장기가 달라. 그럼 당연히 조상이 달라. 그럼 그에 있어서 모두 달라? 그 장기, 얘들아, 장기를 이 지문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보통 장기라고 하면 뭘 떠올려? 우리 그지 뭐 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애들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에서 장기라는 건 이제 기관의 맥락이야. 귀도 장기, 올건에 해당할 거고, 팔도 올건에 해당할 거고, 다리도 올건에 해당할 겁니다. 이 지문에서는. 자, 그러면서 예시가 나와. 누구의 예시야? 상사성의 예시야? 상동성의 예시야? 방금 무슨 얘기했어? 상사성 얘기했잖아. 그럼 당연히 상사성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지? 그럼 이게 예시라는 게 어떻게 알아? The wings of birds, 새의 날개와 and the wings of bees, 벌의 날개. 야, 근데 우리 안 봐도 알잖아. 이 두 가지는 are both used, 둘 다 사용된대. 뭐를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사용된대. 자, 비행이 뭐야? 기능이죠? 기능이 같다야 틀리다야? 같다지. 자, 누구의 예시를 볼 거냐면, 자, 노란색으로 칠게. 그냥 누구? 새 날개와 벌의 날개입니다. 자, 기능에 있어서 같아 틀려? 같아. 뭐 하는 게 기능이야? 그렇죠. 비행입니다. And are similar in some ways. 그리고 일부 방식으로는 유사하대. 왜냐하면 anything used, 그 무엇이든지인데 뭐를 위해 사용되는? For flight. 비행에 사용되는 무언가는 has to be built. 뭐 해야 된대? 구조가 지어져야 된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건 어떤 방식일까? 새와 벌의 날개와 같은 방식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한 거야? 기능이 동일하다. 기능이 동일하다. 날기 위해 만들어진 무언가는 구조가 어떤 식의 구조를 띠고 있을 거라고? 그러한 방식의 구조를 띠고 있을 거래. 야, 새의 날개랑 벌의 날개랑 둘 다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어? 펼쳐져 있고. 비행할 때 어떻게 돼? 펄럭거리고.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왜? 무엇이든지 날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다 그러한 방식으로 지어져야 하니까. 괜찮은 거 맞지? 자, but. 그러나 얘기했잖아. 같다 얘기했지? 그러나 얘기했어. 이제 뭐 얘기할 거야?
다르다 얘기하겠죠. They arose. 그들은 발생했대. 어떻게 발생했대?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발생했대. 뭐에 있어서? 진화에 있어서. 조상은 같다야 다르다야? 진화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같은 조상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뭐 했다고? 진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이란 표현을 썼죠. And have nothing in common. 공통점이 있대 없대? 없대. 뭐를 제외하고는, 자 요거 표현 중요합니다. beyond가 무슨 뜻이냐면 얘랑 똑같아. 무엇을 제외하고는이죠. 직역하면 뭐야? beyond는 넘어서야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는 공통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공통점이 있고 이걸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더 풀어서 얘기한 게 이거지, 쌤이. 이거를 빼고는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their use는 누구랑 똑같아? 다시 기능이죠. use 대신에 지문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하성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사용. 기능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their? 뭐를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 공통점이 뭐야? 비행이라는? 쌤 지금 울리고 싶은 거야, 너네? 비행이라는 뭐를 빼고는 공통점이 없어. 그럼 use 대신에 규리야, 뭐로 바꿀 수 있을까? use는 사용이란 뜻이잖아. 근데 이거 대신에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 영어로. 쌤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될까? 사연아,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자.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알 것 같은 사람. use 말고. 영어 단어로. 쌤이 한국말로 적어놨잖아. 고마워, 재용아. function. 지금 이 use가 뭐라는 거야? function의 재진술이라고요. 비행을 하는 기능, 사용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모두 다르다라는 얘기야. 같은 기관이지도? 같은 장기도? 아니라는 얘기지. 같은 장기에서 파생된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조상이 다르잖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 애초에 새는 조류고 벌은 뭐라 그래? 뭐 충류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냥 벌이 그냥 곤충이라고 얘기하나? 하여튼 뭐 곤충이잖아. 얘들아, 새의 날개는 어떤 썰이 있지? 그렇지. 공룡의 앞다리가 진화한 거라는 썰이 있고. 그럼 봐봐. 조상이 같을까? 벌이랑 새랑? 지금 새는 공룡에서 진화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고, 벌은 애초에 뭐 다른 벌의 조상이 있었겠지. 이만한 벌 이런 애들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둘의 날개라는 건 같은 기관에서 파생된 진화한 날개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조상 자체가 달라먹었으니까 당연히 같은 기관도 아니었겠지. 한 명은 공룡의 발이었고 한 명은 애초에 원래 날개였을 거야. 근데 뭐는 똑같다고? 기능은 똑같다고. 자, 다음 The wing of a bat. 닭쥐의 날개와 and the front leg of a horse. 이번엔 누구랑 누구죠? 그렇지.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네. 근데 봐봐. 안 봤잖아. 우리 아직 안 봤잖아. 근데 다빈아, 이 둘의 기능이 같아 틀려? 잠깐만. 고민하면 안 되잖아, 다빈아. 박쥐의 날개는 왜 있는 거야? 무슨 기능 하려고 있는 거야? 날려고 있는 거지. 말의 앞다리는? 뛰려고 있는 거지. 기능이 같아 틀려. 자, 나는 거랑 뛰는 거랑 기능이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럼 얘 지금 상사성에 대한 얘기가 맞아 아니야?
아니겠죠. 그럼 이상하잖아. 답이 그래서 몇 번에 들어온다고? 3번에 들어옵니다. 자, 3번 선지 먼저 보고 올게. 3번에 들어갈 내용, 주어진 선지야. 자, 방금 무슨 얘기했죠? 상사성에 대한 정의와 그거에 대한 예시까지 보여줬어. 반대로 상동성은 may or may not have. 얘들아,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그어야 돼. 같은 기능을 may not have,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may have, 가질 수도 있다야. 기능에 있어서 동일 or 비동일. 지문에선 뭐라고 썼어? may or may not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뭐지? 상동성은 기능이 같지 않다가 할 수 있는 실수가 되겠지. 같을 수도 있거든. But 그러나 they descended, 그들은 내려왔대. 야, descended 말고 다른 동사 뭐 쓸 수 있을까? 특이하지? 아까는 내려왔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썼지? 같은 나무에서, 같은 뿌리에서 어떤 동사 썼어? 쌤이 쌤 이게 힌트야. 발생 동사 어떤 동사? 그렇지, arose 썼잖아. 근데 여기서 뭐 썼어? 내려왔다 라는 표현 썼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둘이 얘기하는 게 같아 틀려? 같은 얘기지. 같은 조상에서 발생했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똑같은 얘기지. 근데 방향성을 좀 다르게 하는 표현일 뿐이야.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from a common ancestor, 공통된 조상에서부터 내려왔대. 얘들아, 조상은 어때? 상동성이라는 건 같음. 뭐 썼어? common 썼지. and hence, 그리고 그러므로 뭘 가져? some common structure, 공통의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이 공통의 구조라는 건 뭘 나타내? They're being the same organ. 그것들이 어떻다라는 걸? 같은 장기라는 걸 나타내는데. 그럼 봐봐. 동일 구조야. 그래서 결국 같은 장기가 맞아 틀려? 맞지? 장기에 있어서는 같음이야. same이라는 표현 썼죠. 정리 끝났어, 얘들아. 얘가 상사성이고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동성이야. 이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어렵다고 너무 그냥 무작정 어렵다 생각하면 진짜 어렵게 보일 거거든. 근데 개념만 잡아놓고 보면 쉽다라고 생각하고 봐봐. 자, 아까 얘기했죠. 이거 미리 정리했으니까 여기 이후로부터 할게.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다리는 have very different functions. 뭐를 가져? 매우 다른 기능을 가집니다. 얘들아, 상동성은 무조건 다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예시는 어때? 비동일이야. 한 명은 비행이고 한 명은 뭐야? 보행이잖아. 비행과 보행이죠. 기능이 같아 틀려? 틀립니다. 기능이 매우 다르다라고 얘기했지, 지문에서는. But 야, 구조가 똑같네. 우리 아까 상사성 설명할 때도 반대였지. 아까는 기능은 같다, 그러나 조상이 다르다. 이번엔 뭐야?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조상이 같다가 나오겠지. 얘들아, 이거 뭐 하기 너무 좋아?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지. 너는 상사성, 상독성 조금이라도 헷갈리잖아? 그럼 어휘 문제 이게 맞는 어휘인지 틀린 어휘인지 바로 헷갈립니다. 자, 그러나 they are all modifications. 그것들은 모두 다, 여기 새긴 they는 뭐야? 날개와 다리죠. 날개와 다리는 전부 변형이래. 누구의 변형이야? forelim이 뭐지? 그렇지. 근데 누구의 앞다리야? of the ancestor of all mammals. 얘들아, of 3개 붙었지. 해석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 뒤에서부터 해.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다리의 뭐래? 변형이래. 모든 포유류의 조상들의 앞다리의 변형입니다.
조상 누구야? 포유류. 동일 구조. 얘들아 같은 장기 같은 기관 화성화 맞아 아니야? 진짜 죽는다. 아 맞아요. 민서야 어떤 기관에서 파생했어? 어떤 기관의 변형이야? 날개와 앞다리는? 포유류의 뭐의 변형이라고?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뭐의 변형이라고? 앞다리의 변형이라고. 그럼 같은 기관에서 파생해서 내려온 게 맞아 아니야? 맞지. 어떠한 기관에서? 앞포유류의 앞다리라는 기관에서 파생돼서 내려온 거잖아, 둘 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share, 그들은 공유합니다. 여기서부터가 겁나 중요하거든, 얘들아. 6번, 7번 문장이 중요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뭐를 공유해? 비기능적 특성을 공유합니다. 얘 잘 봐야 돼. 이 비기능적 특성이라는 건 뭐와 같아? 뼈의 수. 그 다음에 그 뼈들이 연결된 way, 방식과 같대. 혹시 너네 박쥐 날개 뼈 본 적 있어? 잘 못 그려. 자, 박쥐 날개라고 쳐. 여기 박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양쪽에 이렇게 있겠지. 한쪽 날개야. 근데 날개인데 뼈가 어떤 모양처럼 돼 있어? 손가락 모양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손가락 모양처럼 펼쳐져 있어. 그지? 그리고 말의 앞다리도 원래 뭐 생겨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생겼겠지. 뭐 하여튼 뭐 굵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근데 얘도 뼈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뜯어보니까 뭐가 또 비슷한 거야, 둘이. 그 뼈들이 연결돼 있는 방식이랑 뼈의 개수가 유사한 거야. 근데 이거는 기능이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지. 한 명은 나는 거고 한 명은 보행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기능적이야. 자, 잘 봐. 얘들아,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원숭이의 발과 인간의 발은 상사성이야, 상동성이야? 다 생각해봐. 원숭이의 발과 인간의 발. 근데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야. 서연아, 상동일까, 상사일까? 수민아, 상사일까, 상동일까? 자, 잘 생각해봐. 하나씩 짚을게. 원숭이의 발과 인간의 발. 기능, 걷는 거는 동일하지. 근데 우리는 물건을 잡을 수는 있어, 없어? 발로 물건 잡을 수 있어, 너네 혹시? 리모컨 잡아오는 거 말고 한 발로 물건을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원숭이는 발로도 바나나 잡잖아. 근데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는 같아, 틀려? 틀려. 근데 상동성이라는 건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애초에 상사성이라는 건 기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서연아. 기능이 같아야 된다고. 다시, 근데 원숭이와 인간은 포유류라는 공통의 영장류라는 같은 조상을 공유해, 안 해? 하죠. 그래서 인간의 발과 원숭이의 발은 뭐가 똑같아?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 근데 구조라는 건 어떤 특성이야? 비기능적 특성이야. 우리의 발과 원숭이의 발의 구조가 똑같은데 원숭이 발은 물건을 집을 수 있고 우린 못 집잖아. 기능과 관련 있는 특성이야? 관련 없죠. 뼈의 개수 똑같고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똑같은데 우리는 못 잡고 얘는 잡아. 왜? 이 특성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니까? 기능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니까. 그 다음 To distinguish analogy from homology. 자, 무슨 얘기야?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은 주로 look, 들여다본대. 뭐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야. 뭐의 구조? Of organs. 장기의 구조.
and focus. 그리고 집중한대. 어디에 집중한대? 가장 useless, 쓸모없는 properties, 특성에 집중을 한대. 얘들아, useless 대신에 위에 무슨 표현 썼지? 얘 썼잖아요. 대표적으로 얘들아, 인간한테도 되게 쓸모없는 특성이 하나 존재하거든. 뭘까? 꼬리뼈가 있잖아. 꼬리뼈가. 우리 꼬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 생물학자들이 야, 인간과 원숭이의 엉덩이 구조가 상사성인지 상동성인지를 볼 때 이 기준은 뭐가 돼야 돼? 기능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뭐를 봐? 가장 쓸데없는 기관을 보는 거야. 야, 인간을 엉덩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가 있어? 꼬리뼈가 있네? 꼬리뼈가 왜 있지? 원숭이도 꼬리뼈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원숭이는 꼬리가 기능을 하잖아. 근데 인간은 꼬리뼈가 기능을 해, 안 해? 안 해. 이 쓸데없는 특징 왜 있는 걸까? 같은 조상에서 왔네. 상사야, 상동이야? 상동이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틀린 오답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얘들아,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할 때 기능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돼, 안 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useless properties라는 건 뭐에 있어서? 작동에 있어서야. 작동에 있어서. 박쥐의 날개 뼈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 뼈를 쓰일까? 안 쓰인다라고 치자, 그냥. 안 쓰여. useless해. 왜 있어? 같은 조상에서 비롯됐으니까 있구나. 괜찮지?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자 이번 중간고사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요거 시간 조금 오버할 것 같아. 미리 얘기할게. 자, 쌤은 원인과 결과로 정리했고 조심해야 될 거 위에 좀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 위에 살짝 띄워놓고. 야, 너네 수학 가면은 그럼 오늘은 뭐해? 서연아? 서영아? 규리야? 가서 수업 들어? 그럼 수학 수업 들을 때 혹시 안 졸려? 네. 졸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수학 가서 수업 스탠딩 책상. 스탠 책상 있어? 그럼 여기도 스탠 책상 갖다 놔야 되나? 쌤 만들어줄까? 책상 2개 쌓아서. 자, 원인과 결과고요. 쌤은 원인은 보면은 파란색으로 정리한 부분. 2번에 지금 정답이 들어가니까 2번 선지에서 가장 먼저 파란색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원인을 한번 적고 시작해볼까? 원인이 뭐야? 온도의 상승이야. 뭐에? Marine waters가 뭐야? 바닷물이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뭐죠? 결과는 뭐야?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뭐의 양이 감소할 거래? 그렇지. 용존산소의 감소죠. 야, 근데 이거 지금 선지에 3번 문장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혹시 서영아, 이 말만 보고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니?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용존 산소가 감소한다라는 게 이해가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야 돼? 1번과 2번 문장에서 찾아야 되겠지. 그거를 쌤이 이 위에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얘들아, 용존 산소가 뭔지 알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dissolve라는 동사를 생각해보면은 dissolve가 무슨 뜻이야? 그치, 분해되다, 융해되다거든? 보통 너네가 분해시키고 융해시키는 경우 언제 많이 해? 냉수에 아이스티 타먹을 때 아이스티 가루를 집어넣으면 물에 다 융해되잖아. 다 우리가 그냥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dissolve야. 그럼 dissolved는 과거분사가 된 거지? 풀어진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풀어진 산소야. 근데 어디에 풀어진 산소야? 바닷물이야. 무슨 얘기죠? 바닷물에 녹아들어 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얘기를 한 거야. dissolved oxygen이라고. 그건 알지, 얘들아? 우리 생선들도 산소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있지. 아가미로 거기서 호흡을 하는 게 물속에 있는 용존산소를 걸러서 호흡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혹시 너네 어렸을 때 금붕어 키워봤니? 물고기 키워봤어? 그 기포 생성기 안 넣어주면 다 죽잖아.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그 이유가 뭐야? 물속에다 뭐를 자꾸 녹여 넣는 거야? 산소를 녹여 넣는 거지. 그게 없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해양생물이 죽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기본 배경 지식으로 쌤이 얘기를 해준 거고. 자, 보겠습니다. 바닷물은 뭐를 포함해? An abundance. abundant가 형용사고요. abundance는 당연히 on 뒤에 붙었으니까 품사가 뭐일 거야? 명사가 되겠지. 풍부함을 포함한대. 근데 뭐의 풍부함? Of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의 풍부함을 포함한대. 이게 직역이지. 의역하면 뭐가 돼? 풍부한 용존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존산소라는 건 뭐냐면 that all marine animals breathe. 모든 해양생물들이 breathe, 들이마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 정리해줄게. 해수에는, 바닷물에는 뭐가 존재해? 용존산소가 풍부하게 존재해. 왜 존재하지? 해양 생물들이 breathe. 호흡하기 위해서. 호흡 왜? 살려고. 당연한 얘기죠. 괜찮아? It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physics that 가주어고요. 진주어입니다. that 이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되었대. 확립되었대. 무슨 얘기야? 이게 확고하다라는 얘기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맞다 되어져 온 거야. 물리학에 있어서 뭐가? that 이하가 확고해졌대. 점점 오랜 기간 동안. that 이하가 뭔데? cold water. 냉수가 차가운 물이 holds. contains죠. 포함한다야. 뭐를 포함해? more dissolved oxygen. 더 많은 용존산소를. 누구보다? warm water does. 따뜻한 물이 holds, contains. 똑같죠. 포함하는 것보다. 무엇을 포함하는 것보다? 용존산소를 포함하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규리야.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중에 어디에 용존산소가 더 많다야? 그렇죠. 차가운 물에 용존산소가 더 많다지. 그게 뭐야? 오랜 기간 동안 물리학에서 확립해 온 거야. 이게 맞다라고. This is one reason. 자, 그리고 이것이 이유인데 뭐에 대한 이유냐면 cold polar seas. 차가운 극지의 바다들이 are full. 가득 찬 이유래. 뭐로? life. 생명으로. while 반면에죠. 반면에 tropical oceans. 열대 바다들이 are blue. 파랗고 clear. 어때? 투명해. 그리고 relatively poorly populated. 상대적으로 덜 populated. 직역하면 뭐야? 개체수가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야? 적다. 덜하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개체수?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자, 다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물리학이 계속 증명해온 게 뭐야? 찬물에 용존산소가 더 많다야. 무슨 물보다? 따뜻한 물보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로 보여준 게 극지, 북극의 바다, 남극의 바다가 어디보다? 열대 바다들보다 뭐가 많대?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수가 더 많대. 자,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건 이거 딱 하나죠. Relatively poorly populated, full of life. 둘의 대비입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물의 온도 차이에 따른 용존산소의 양 때문이겠지. 자, 이 용존산소라는 것은 찬물에 더 많아. 뭐보다? 따뜻한 물보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서연아 잘 봐. 쌤이 그냥 poorly populated라고 했어. relatively poorly populated라고 했어.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내용 일치에서. 열대 바다에 생명체들이 거의 없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죠? 너네 혹시 동남아 여행 가봤니? 안 가봤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가면 스노클링 물고기 많잖아. 근데 왜 적어? 상대적으로 적다고. 사실 어디에 더 많은 거야? 극지의 바다에 생명체가 더 많은 거야. 우린 안 가봤잖아. 거기서는 스노클링 안 해봤지? 몰라. 자,
지금 이거를 깔아놨잖아. 이제 알겠지?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 따뜻한 물이 되잖아. 그럼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하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또 알 수 있는 거 뭐야?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러므로써 결국에는 뭐다? 생명체의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없다야?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럼 용존산소가 감소한다는 건 생명체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다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뭐 하기만 하면 돼? 이 내용을 이 지문에서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thus, 그러므로 아까 얘기한 선지가 들어오지.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는 raises the temperature. 온도를 상승시킨대. 뭐를? 해수에. 그리고 it is self-evident, 자명하대. 자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명백하다라는 얘기지. 뭐가 명백하대? 대리하가. 가주어고요. 진주어가 되겠죠? 대리하가 뭔데?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will decrease.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할 것은 자명하대. 확실하대. 여기까지 이해됐지? 정말 괜찮지 얘들아? 우리 지금 계속 과학지문 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과학지문의 특징들이 뭐냐면 너네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은 예시의 적용이 생각보다 쉬워야 돼.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유는 기본 개념이 안 잡힌 거거든. 혹시 너네 밤에 뭐 막노동 뛰고 오니? 정신 차려? this, 이것은 뭐야? 얘들아 지금 선지 뒤에 오는 거지? 그럼 this가 받아주는 건 얘입니다. 용존산소의 감소. 이 용존산소의 감소는 is a worrisome and potentially disastrous consequence. worrisome, 걱정스러운, 그리고 잠재적으로 disaster, 재앙적인 consequence, 결과래. 이게 뭐라고? 걱정, 재앙적, 얘들아 기본적으로 모든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빈칸 문제의 기본은 지문의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이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거든? 근데 지금까지 내용 이해했으면 왜 걱정이 되는 거고 재앙적 결과인지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allowed to continue. 자, 만약에 뭐 되면? 허락이 되면이야. 뭐 하는 것이 허락이 되면? to continue to an ecosystem threatening level.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의 to continue. 얘 투부정사입니다. 지속이 뭐 되면? 허락되면. 무슨 얘기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이라는 얘기를 하겠지. Now, scientists have analyzed data. 자,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해 왔대.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indicating, 나타내. 뭘 나타내? 대디아를. 대디아가 뭔데?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oceans has been declining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자, 볼게. 일단 그어놓고 보자. 양이야. 뭐에 대한 양? 용존산소의 양이죠.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여기까지가 전부 다 amounts에 대한 수식일 거고 주어 해석해볼게. 바다에 있는 용존산소의 양이 has been declining. 뭐 해오고 있다? 감소해 오고 있다. 야. 얼마 동안? half a century. century 몇 년이야? 그렇지. 그러면 half a century는? 그렇지. 50년 이상 동안 뭐 해오고 있다? 감소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뭐 해왔대? 분석해 왔대.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한다야 안 한다야? 한다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 상황. 50년 이상.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해 오고 있어. 그리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대디하야. The ocean oxygen level has been falling more rapidly. 얘들아, 이거 위에서 한 얘기 똑같이 한 거지. 바다의 산소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위에서 한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가 다른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지. 근데 똑같은 내용을 또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봐봐. 여기 누구 사용했냐면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More rapidly.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누구보다? Corresponding rise in water temperature. 봐봐. 그것에 상응하는 상승이야. 뭐에 있어서의 상승? 수온의 상승이죠. 그럼 얘가 핵 키워드입니다. 야, corresponding이 상응하다인데 상응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거에 대응하는, 일치하는, 부합하는 이랑 비슷한 맥락이 되겠지. 그럼 봐봐. 야, 문제가 뭐냐면, 일단 대괄호 닫아줘야 되겠네. 우리 대괄호 시작했으니까 닫아줄 거고요. 야, 예를 들어서 쌤이 해줄게. 예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말 아니야. 해수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1도가 올랐어. 그럼 용존산소의 양이 1%가 감소하는 게 해수의 온도 상승에 따른 용존산소의 감소가 상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대? 얘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상응하게 가면은 1도 오르고 1% 감소해야 되는데 1도가 올랐어. 근데 원래는 1%를 감소해야 되는데 갑자기 3%가 감소한 거예요.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에 상응하는 얘보다 사실상 얘가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 이 문제에 뭐를 강조한 거야? 심각성을 강조한 거지. 몇 번 문장을 통해서? 6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방금 얘기했죠? 뭐 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다고. 물에서 산소 수치의 감소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근데 뭐 할 잠재력이야? To impact the habitat. 생태계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얘들아, 위에서 잠재와 잠재적인이라는 관련된 표현 본 적 있어 없어? 쭈루루루 올라가서 4번 문장으로 가봐. 잠재적인이라는 표현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잠재적으로 어떤 결과? 재앙적인 결과라고 얘기했지. 다시 쭈루루루 내려와서 용존산소의 감소 똑같은 얘기했잖아. 둘 다 용존산소의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용존산소의 감소는 잠재적인 영향을 가진대. 뒤에 내용은 재앙적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재앙적이어야 되겠지. 보니까 to impact the habitat of marine organism worldwide. 자, 세계적으로 해양 생물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 그 다음, and in recent years, 최근에 이것이 뭔데? 미안. 하얀색으로 할게. 누구랑 똑같아요? 쟤랑 똑같죠? 이 용존산소의 감소를 얘기합니다. 용존산소의 감소는 has led, 이끌었대. 어디로? To more frequent anoxic events. 훨씬 더 많은 산소 결핍의 사건으로 이끌었대. 근데 얘들아, 용존산소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바닷속에 산소가 어떻게 돼? 결핍되겠지? 근데 이 산소 결핍의 사건들이라는 건 뭐냐면 that killed or displaced. 야, 민서야, 잘 봐. displaced는 뭐의 반이올까? place의 반이오겠지. 그럼 place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뭐라고? 대체하다야, 배치하다야? 배치하다, 놓다라가 place가 되겠지. displace는 무슨 뜻이야? 쫓아내다, 제거하다, 없애다가 되겠지. 죽였거나 없애버린 사건으로 이끌었대. 근데 뭐를 죽이거나 없애? 물고기의 개체수를 죽이거나 없애. 그리고 또 뭐를 없애? 많은 다른 생물체들을 없애. 자, 그럼 봐봐. 마지막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실제 상황이 어떻다야? 이미 해양 생태계들이 많이 뭐 되고 있다야? 죽어나가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지. 실제로도 디스가 뭐야? Falling oxygen levels in water. 이 어떤 결과를 가졌다고? 임팩트를 가졌다고. 근데 어떤 임팩트야? More frequent anoxic events지. 더 많은 산소 결핍의 사건들. 근데 산소 결핍의 사건들이라는 건 어떤 사건들이야? 물고기 개체수, 다른 해양 생명체들의 수를 죽여버린, 줄여버린, 없애버린.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 문장에 얘기하는 건 뭐야?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 자, 근데 봐봐.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떻다야? 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끌고 내려온 거지. 재앙적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럼 해당 지문의 주제는 뭐야? 해수 온도의 상승에 따른 용존산소의 영향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지문의 주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든 수업을 쌤이 해야 되는 지문의 범위였고요. 전부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고 조금만 고생 더 해. 5일만 더 해. 5일만 더 해서 5일 뒤에 그 본인이 열심히 한 것만큼 결과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번에 결과가 상대적으로 결과가 아니지 과정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정을 기말 때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사실 쌤이 봤을 때 지금 과정이 정말 완벽했다, 충분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1학년 전체 통틀어서 한 3, 4명밖에 안 돼.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맞을 거고요. 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닐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가 맞을 거야. 그래서 남은 5일 동안만이라도 후회 없이 공부하시고, 자, 지금 쌤이랑 수업한 내용은 여러분의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 의식적 작동 기억,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 기억, 너네 5일 뒤에 써야 되잖아. 안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테스트 yourself, 리테스트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과제 데일리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는 뭐 할 거야? 오늘 데일리 볼 겁니다. 그럼 오늘 데일리는 뭐야? 우리가 수업했지? 그 다음 뭐 했어? 여러분 과제 했지? 뭘 확인하는 과정이야? 장기 기억력에 잘 들어간다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애초에 리테스트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자, 쌤이 시간은 잠깐 줄까? 바로 봐도 돼. 개인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손 드시면 쌤이 데일리 테스트 나눠줄 거고요.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빈이랑 민서는 단어 시험 먼저 보면 되고.